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숙청됐다라는 보도와 관련된 인사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하루에 한 명씩 등장을 하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김영철 사라졌다, 노역장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북한이 사진을 공개를 했지요. 그리고 김여정도 근신 중이라고 했는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서열이 높은 이수용 외무상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배치됐습니다. 얘가 김정은, 이설주 그리고 바로 옆입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총살을 당했다던 김혁철도 그렇게 되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CNN이 처영설, 김혁철 살아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사가 오보를 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한 명씩 공개한 의도가 있을까요?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종은 동측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측에서 리솔주 동지와 함께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세차게 진감했습니다. 김영철 동지, 저용원 동지, 김효정 동지, 리용식 동지, 현성월 동지,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는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조성원들을 부르시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intelligence one way or another. I can tell you we're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continuing to stay focused on our ultimate goal, which is denuclearization. Doing our best to check it out.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add to that today. 예, 양문석 박사, 이제 내일은 또 누가 나올까 궁금할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어제 김영철 사진 내고 김여정 사진 또 잇따라서 낸 것 그냥 낸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은 그 남쪽의 언론을 예의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그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은 조롱을 자초한 보수 언론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북 감정을 계속해서 정오로 몰아가기 위한 수많은 그 언론 보도 그리고 특종을 위장해서 끊임없이 안보 상업주의로 신문장사, 광고장사를 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행태가 결국은 북한이 쳐다보면 아주 웃기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고 저 언론 참 아주 웃기는 언론이네 하면서 그 치면 한 개씩 툭툭 던지면서 아주 그 남쪽의 그 보수 언론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조롱을 자초하는 안보 상업주의를 일삼는 보수 언론들이 참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 안 되는 어떤 보도도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팩트와 동떨어진 저러한 안보 상업주의로 국민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저것으로 돈 벌려고 하는 저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되는 또 한 번의 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박사는 북한이 보수 언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조롱이라고 그럴까요? 또 혼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를? 좀 한심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너무 한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정부가. 네. 예. 북한과 되게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국정원과 통일부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장은 MBC 기자나 무슨 여당 민주연구원장 이런 분들 만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대북 정보를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북한은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지금 김영철에 대해서 숙청을 했는지 김영정에 대해서 근신을 처분을 내렸는지조차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을 제외하고 북한의 소위 말하는 갈조들 중에서 이런 근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김영남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철도 지금 이 숙청 내지는 근신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근신 내지는 숙청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보이는 이유는 아직 판을 깨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근신이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나름대로 미래는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든 간에 아직까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판을 깨지 않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기남 교수. 예, 전 최재형 교수와 비슷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또 사인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아직 깨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뭐 숙청설, 강제 노역설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공포국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 공포국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도 이른바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내부 총화, 검열 이런 것들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아니면 말고식 이른바 북한 보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이른바 이건 저는 보수 언론의 오보가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노림수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런 정도 나왔으면 최소한 해명 있는,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죠. 네, 정태근 의원 분석까지 듣겠습니다. 결국은 김영철, 김여정 관련해서는 오보인 게 확인됐지만 그 당시에 노동신문의 논조도 그렇고요. 또 지금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김정은이 계속 호통 정치를 해요. 예. 계속 현지지도 나가서 어제 공연 관람하고 난 다음에도 뭐 예를 들면 망탕하다, 뭐 형식주의다, 요령주의다, 일하는 뽐새가 틀려먹었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당간부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비판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서 여전히 사실은 지금 김혁철과 그게 김성애인지 신혜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구금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예. 있는 것이고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 결렬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이 노출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서서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스위스에서 지난번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거 맞다. 하지만 결국은 비핵화라는 결과, 궁극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내비tipin 거거든요. 정확히는 맞다라기보다도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그런 그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물면서 접촉하는 것이 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북한이 이 상황에서 숙청설 관련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노출시키는 의도 뭔지 짚어봤습니다. 저도 한마디. 한마디 하셨군요. 예. 이제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쭉 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려고 했었을 때 협상의 실패자들을 향해서 처형을 하거나 수용소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세계의 그 보편적인 이 벌칙 규정에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행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형이나 수용소 행위 확정이 됐다라면 북한은 스스로 정상국가로서의 세계에 알리려고 하고 이미지하려고 했던 기조를 포기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정상국가로서의 그 사실상 포기 이 이야기를 해야 처형이나 수용소 행위 설득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평론은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이고 있다라고 이때까지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처형이나 수용소 행을 던지면 이 기조를 통째로 북한이 스스로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특정한 계기도 없이. 그런 측면에서 논리의 일관성이 계속해서 일부 보수 언론이 계속 논리의 일관성에서 일탈하고 있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은요, 김정은이 그 아버지 김정일하고는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니, 북한이 뭐 어떻게, 지금 뭘 보여준다든 그게 정상국가일 수가 있냐고요. 지금도 아주 비정상 국가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